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TV 제역사TV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영상은 신라와 바레아 사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질문을 조금 많이 해요. 남북국 시대 하다 보면 신라와 바레의 그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신라와 바레아 관계가 실질적으로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바라시죠. 친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둘 다 우리 민족의 국가고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친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이렇게 그런 바램을 가지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기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걸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류에 관련된 기록. 일단 가장 이른 시기의 삼국사기 기록은 원성왕 때랑 헌덕왕 때 일반적으로 그 기록이 있어요. 원성왕 때는 일길찬 백어, 그리고 헌덕왕 때는 극찬 승정을 정사로 하여 이제 바레에 사신을 보낸 모습이 2차례 정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될 기록의 단어가 있는데 북국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북국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대감을 드러낸 건지 아니면 친밀감을 드러낸 건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북쪽에 있는 나라를 뜻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명사로도 활용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나라에 만약에 이질감을 갖고 있는 민족의 국가였다면 다른 나라의 명칭을 썼을 수가 있죠. 일선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지만 한반도 기준으로 해서 남한, 북한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당시에 같은 민족의 어느 정도의 공유성을 가지고 북국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북국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느 정도 동질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친밀감을 어느 정도 드러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또 원성왕과 헌덕왕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교류의 흔적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바레 문왕 때 신라도가 개설이 돼서 신라와 교류한 흔적도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좋았나도 싶지만,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좀 안타깝게도 기록적인 면만 찾아봤을 때는 서로에게 라이벌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대감이나 이런 정도의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던 표현들이 훨씬 더 조금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그건 아셔야 돼요.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이 있었다 해도 같은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서로 적대 관계를 두고 국경을 맞대서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고 보면 성덕왕 20년 하슬라도의 장정 2000명을 징발하여 북쪽 국경에 장성을 쌓았다. 하슬라주는 지금의 강원도 쪽으로 많이 비정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의 북쪽에 성을 쌓았다라는 것 역시, 성을 쌓았다라는 건 상대방의 침략에 대비한다. 이때 와서 갑자기 성을 쌓은 이유. 자, 바레가 형성되고 나서 약 30년이 지난 시점인데 바레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모습을 봤고 그거에 대한 경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 보면 역시나 헌덕왕 때입니다. 북쪽의 여러 주군의 백성 1만 명을 징발하여 300리 길이의 폐강장성을 쌓았다. 폐강이란 대동강입니다. 자, 대동강은 신라의 북쪽 끝이죠. 그러니까 북쪽 경계가 될 텐데, 거기 이제 그림으로 딱히 그려주지 않아도 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폐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이런 대동강이거든요. 대동강. 이게 대동강, 이게 폐강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변경으로 폐강 장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이쪽에 북쪽에 있었던 바레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죠. 강원도 부근에 되는 이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장성을 쌓았고 아마 이게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을 쌓았다는 것 자체만 봐도 북쪽 나라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면 군사적인 충돌에 대한 기록은 없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연구가 훨씬 더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 발견된 거에서는 둘의 군사적인 충돌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성덕왕 32년에 이 성덕왕 32년 시점은 발해는 무왕의 시점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발해 무왕이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했다라는 것을 한국사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좀 많이 아실 거예요. 무왕이 당의 등주를 공격했는데 그것 때문에 당시 당나라 황제였던 현종이 신라에게 발해의 남쪽 변경을 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덕왕은 군사를 꾸리고 군대를 파견해요. 발해의 남쪽 변경을 향해.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제 겨울이었었던 것 같은데 눈도 많이 내리고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눈도 내리고 이래서 뭐 동사 이런 것 등등등에서 병사 절반이 희생을 좀 당했다고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 성과 없이 가다가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직접적인 군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신라가 발해에 대한 공격 의지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적대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는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되고 발해가 당나라 북쪽 반경에 돌궐이나 신라 남쪽의 외와 연결하면서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친밀감보다는 이런 적대감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른 방면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일본 쪽의 기록이 하나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일본 승려 옌닌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이 승려가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책을 남겨요. 즉 당나라에 들어가서 당나라를 순례하고 난 그런 어느 정도의 그 기행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남기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신라 고승들이 음력 8월 15일을 전후 3일 동안 음주가물을 즐긴다고 해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옌닌이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 시점을 기점으로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는지. 신라의 고승 당시 이제 거기 등주 지방에는 이제 신라의 절도 많이 있었거든요. 신라의 고승이 얘기하기를 발해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싸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기록상에서는 즉 싸움, 한마디로 어느 정도 부딪혔다는 내용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등주지방 내에서의 발해와 신라와의 어느 정도의 기싸움의 우위를 얘기하는 건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싸움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만 봐도 당시 등주 지역에 있었던 신라인과 발해인의 관계에 어느 정도의 그런 추정이 가능하겠죠. 서로에게 역시나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것을 기념할 정도로 잔치를 벌이고 이랬던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싸움이란 표현, 즉 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싸움을 얘기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표현만 봐도 약간의 적대 감정을 드러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두 가지의 조금 유치하지만 조금 기싸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쟁장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발해는 14대 왕 대위해라는 당시에 사신을 보내게 돼요. 당나라에. 근데 이제 요건 아셔야 되는 게 당나라 황제가 여기 있으면 사신들, 각국 사신들 이렇게 있잖아요. 가장 위쪽에 있는 사신이 국력이 가장 센 그 사신을 뜻해요. 그러니까 가장 센 나라의 사신. 그러다 보니까 발해가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라보다 상석에 앉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당나라가 거절을 해요. 에이 뭐 너네 둘 다 거기서 거긴데. 그리고 솔직히 당나라 입장에서는 누구의 우위를 인정해주는 것보단 둘의 적절한 그런 관계를 이용하면서 견제하는 게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당연히 거부를 당하고 그 뒤에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육두품 인물. 바로 이 사람. 채치원. 채치원이라는 인물이 당나라가 이 발해의 상속 요구를 거절한 걸 좀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런 글을 써서 바치게 됩니다.
사불어 북곡 거상표. 여기서 말하는 북곡도 역시나 발해를 뜻하겠죠. 자, 이게 이제 이거예요. 상석에 앉는 것을 북곡이 발해가 상석에 앉는다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표문입니다. 표문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황제한테 올리는 글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최치원이 써서 올릴 만큼 그거에 대해 감사하다고 글을 쓸 만큼 당나라와 그러니까 발해와 신라의 관계가 굉장히 교묘한 라이벌적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등재 서열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빈공과에서 신라의 최언위라고 하는 인물이 발해의 오광찬보다 등수가 더 높게 나온 일이 있었어요. 뭐 시험의 결과적인 측면이었을 텐데 이때 이제 오광찬의 아버지 오소도가 이제 몇 해 있다가 사신으로 간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아들이 신라인보다 등수가 낮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자존심을 굉장히 상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봐도 신라인들에게 시험을 지는 것만으로도 등수가 낮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기 때문에 발해와 신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당나라 현종이 신라에게 군대를 요청했을 때 신라는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전 제가 찍은 올린 영상이 나와 있는데 신라와 일본이 크게 격돌한 사건들이 있어요. 뭐 730년에 이제 동쪽 변경에 쳐들어온 일본 군대를 왜군을 신라가 막고 나서부터 이제 왕성국 사건을 비롯해서 일본이 신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500여 척의 배를 준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역시나 아까 얘기했듯이 자, 여기 보면 여기가 발해, 여기가 당, 여기가 이제 신라가 있고 여기가 일본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돌궐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돼서 당나라를 견제하고 발해가 일본이랑 연결돼서 신라를 견제하는 이런 형식을 취했는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신라가 아까 일본이 신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약 500여 척의 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해에게 협공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발해가 이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공 계획 자체도 일본의 기록인 속일본기라는 책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발해가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자면 에이 다른 민족이 친다는데 우리 민족 친다는데 그냥 거부해야지 라고 했으면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 당시에 이제 근데 이게 국력이 약해서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그 시점이 750년경 혹은 740년경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740년경쯤에 발해의 국력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과연 왜 거절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또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발해 당시 입장에 그 이쪽에 있는 말갈족이나 당나라를 경계하는 거에 더 좀 신경을 썼다면 굳이 이쪽에 내려가는 전쟁을 유발시키는 것은 발해에게도 부담이 됐을 수는 있죠. 그 정도 포인트로만 본다면 발해가 이제 자신들의 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 벅찼기 때문에 거부했을 확률도 있다라는 게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정도입니다. 이제 발해와 신라가 어느 정도 사이가 친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그걸 궁금해하죠. 제가 제 컨텐츠에 아주 오래전에 삼국은 과연 대화가 통했을까? 언어가 같았을까? 라는 내용을 한 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투리 정도의 지금의 사투리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언어가 대체적으로 통했을 거라는 이런 결론을 낸 적이 있는데 역시나 발해와 신라 간의 그런 통계에서도 사신에 대한 통역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요. 뭐 그냥 눈앞 뜬 거 아니냐 하겠지만 신라가 뭐 이제 제 앞쪽 컨텐츠에 나와 있지만 신라가 일본 쪽에 표류를 하게 되면 뭐 통역관이 없어서 말이 통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봐도
일단 발해가 고구려를 이었던 나라고, 그러다 보면 고구려의 언어체계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을 텐데, 그렇다면은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서도 통역관이 없었기 때문에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통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신라와 발해는 과연 관계가 어땠을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우리도 이제 대통령에 따라서 이게 조금 수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발해 같은 경우도 무왕은 적대감, 문왕은 신뢰감을 표현했듯이 신라에 뭐 그런 차이로 이제 각 왕이 갖고 있었던 대외적인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기록으로만 봤을 때는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을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